남편이 죽고 나서야 열었습니다. 그 서랍을 37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서랍. 그 안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낡고 구겨지고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금액 때문이 아니었어요. 통장 첫 페이지에 연필로 써놓은 글씨 때문에 딱 4글자였습니다. 미안해요. 2022년 11월 새벽 5시였어요. 남편은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도 저는 눈을 반쯤 뜨고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옷 입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현관문 닫히는 소리, 늘 그랬듯이. 근데 그날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조용했어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이. 그날 오전 11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이정식 씨 사모님 되시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느낌. 네, 맞는데요. 저 현장 소장인데요.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왜요? 짧은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날 택시를 탔는지 버스를 탔는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로.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해줬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거칠었어요. 평생 일만 하던 손. 한 번도 제 손을 먼저 잡아준 적 없는 손. 근데 그날은 제가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3일 뒤에 눈을 감았습니다. 끝내 말 한마디 못하고. 저는 그게 제일 원통했어요. 싸운 게 있었거든요. 남편이 쓰러지기 열흘 전에. 작은 거였어요. 돌이켜보면. 근데 저는 그 열흘 동안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밥은 차려줬어요. 빨래도 했고요. 근데 눈을 안 마주쳤습니다. 그게 마지막 열흘이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이정식 씨를 처음 만난 건 23이었어요. 소개팅이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웃지를 않았거든요.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얼굴은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표정이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2번째 만났고 3번째도 만났습니다. 왜 만났냐고요? 그 사람이 약속을 칼같이 지켰거든요. 5시에 만나기로 하면 5시 5분 전에 이미 와 있었어요. 비 오는 날도 추운 날도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꽃도 사오고 말도 잘하잖아요. 이정식 씨는 꽃을 사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결혼은 만난 지 2년 만에 했습니다. 1985년 봄이었어요. 예식장이 작았고 피로연도 소박했어요. 남편은 그날도 많이 웃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을 때 웃으라고 사진사가 말해도 겨우 입꼬리만 올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그러셨죠. 야, 사위 표정이 왜 그러냐? 싫은 거 아니냐?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원래 저래요, 엄마.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근데 사실은요. 저도 몰랐어요. 그게 표현을 못하는 건지, 표현을 안 하는 건지. 37년이 지나도록. 결혼하고 첫 해.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지금처럼 큰 회사가 아니라 작은 하청업체였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어떤 날은 밤 12시가 넘어서도 안 왔어요. 저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다가, 혼자 잠들었습니다. 신혼인데 서운하지 않았냐고요? 당연히 서운했죠. 근데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 사람이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 들어오면 얼굴이 까맣게 타 있고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밥 먹다가 졸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게 습관이 됐어요. 참는 게. 아들은 결혼하고 2년 만에 태어났어요. 1987년 7월 여름이었습니다. 진통이 새벽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현장에 있었어요. 나 지금 이상한 것 같아.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진통실에서 6시간을 혼자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들이 다 와 있었어요. 손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물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간호사 아주머니가 저한테 물었어요. 남편분은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일하고 있어요. 멀어서요. 아들이 태어난 건 오후 2시였어요. 남편이 온 건 저녁 5시였습니다. 현장 복장 그대로였어요. 흙 묻은 장화를 신고 먼지 낀 작업복을 입고 신생아실 유리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참았어요.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했던 첫 마디가요. 아들이네. 그게 다였어요.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아들이네. 그 말 한마디. 저는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기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늦게 온 것도 혼자 진통실에 있었던 것도 말 한마디가 전부였던 것도 다 삼켰어요. 그냥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잘 자랐어요. 3년 뒤엔 딸 민지도 태어났고요. 민지가 태어난 건 1990년이었어요. 아이들은 밝고 건강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새벽에 나가서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가끔 나갔습니다. 아이들 운동회, 아이들 발표회, 입학식, 졸업식. 남편이 온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나마 왔다가도 일찍 가버리기 일쑤였고, 민준이 초등학교 2학년 운동회. 그날을 기억합니다. 민준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어요. 저는 운동장 가에서 손이 빨개지도록 박수를 쳤어요. 민준아, 민준아. 민준이가 엄마를 찾아서 두리번거렸어요.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그래, 봤어. 잘했어. 우리 민준이. 민준이가 아빠를 찾았어요.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빠는 일이 생겨서 못 왔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이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8살짜리 눈빛이 어쩜 그렇게 쓸쓸할 수 있는지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어요. 당신 아들 오늘 1등 했어. 알아? 남편이 밥 먹으면서 말했어요. 잘했네. 잘했네? 그게 다야? 밥 먹어. 밥이 문제가 아니잖아. 저는 수저를 내려놨어요. 그 애가 아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운동장에서 두리번 아빠 찾았어. 그 눈빛 봤어야 했는데 남편이 밥 먹던 손을 멈췄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에 대고 소리쳤어요.
대답이라도 해봐.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해. 남편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하게. 그 조용함이 더 화가 났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된 해였어요. 1995년 봄.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침부터 기대를 했어요. 결혼 10주년이잖아요. 뭔가 해주겠지. 꽃 한 송이라도. 아니면 외식이라도. 남편은 그날도 새벽에 나갔어요. 저녁에 들어왔을 때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밥 먹으면서 뭔가 말하겠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밥 다 먹고, TV 켜고,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물었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남편이 TV 보다가 말했어요. 화요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10주년이고, 남편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아, 그래.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날 방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10년을 살았는데, 10년을, 꽃 한 송이 없는 10주년이라니.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서 봉투 하나를 식탁에 두고 갔어요. 저는 나중에 열어봤어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꽤 두꺼웠어요. 메모도 없었어요. 카드도 없었어요. 그냥 돈만.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 있었습니다. 기쁜 건지 허탈한 건지 이 사람한테 돈이 다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그때는요. 민준이가 고3이 됐을 때 아이가 미대를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찬성했어요.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 교육 문제로 크게 싸웠어요. 미대가 밥이 돼? 기술을 배워야지. 민준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애가 하고 싶다는데.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돼? 그럼 당신은 꿈이 없었어? 당신은 하고 싶은 게 없었냐고. 남편이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이상한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눈빛. 그러고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 남편이 민준이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옆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저한테 말했습니다. 미대 보내. 그게 다였어요. 이유도 없었어요. 설명도 없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갑자기 왜? 어제랑 말이 달라. 그냥 평생 그 사람은 그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냥 민준이는 미대를 갔어요. 지금은 회사에서 디자인 일을 합니다. 잘 살고 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남편이 민준이 방에서 뭔 말을 했냐면 아빠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했다. 너는 해.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나왔다고요. 민준이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지쳐갔어요. 말 없는 사람과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웃음이 없는 집, 대화가 없는 밥상,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빈자리가. 남편은 2010년에 건설 현장 일을 그만뒀어요. 5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작은 인테리어 일을 했어요.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새벽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물었어요. 이제 좀 쉬면 안 돼? 나이도 있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일 안 하면 뭐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쉬기도 하고.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 나중에. 그 말도 평생 들었어요. 나중에. 그 나중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무렵부터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이들도 다 컸고, 우리 두 사람만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갔냐? 어떤 날은 정말 이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진지하게는 아니었어요. 근데 머릿속에 그 단어가 지나갔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37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쓰러지기 열흘 전 민지 생일이었습니다. 민지는 그해 32이었어요. 딸 생일인데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민지는 기다리다가 먼저 집에 갔고 저는 화가 났어요. 민지 생일인 거 몰랐어? 알아. 알면서 왜 이렇게 늦어? 일이 있었어. 맨날 일이야. 민지 몇 살인지 알아? 30 넘도록 아빠가 생일 한 번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어. 남편이 밥을 먹다 수저를 내려놨어요. 그 소리가 크지 않았는데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냐고. 남편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다 했어. 저는 그 말이 어이없었어요. 뭘 했어? 뭘 했는데? 남편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 나는 하나도 몰라. 평생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뭘 원하는지 나는 하나도 모른다고. 남편 방문이 닫혔어요. 조용하게. 이번엔 그 조용함이 슬펐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말을 안 했어요. 남편도 말을 안 했고요. 밥은 먹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근데 남이었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있었어요. 의식이 없는 남편 옆에서 저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했어요. 그 마지막 열흘이 싸운 거, 말 안 한 거, 눈 안 마주친 거, 여보, 일어나. 일어나야 해. 남편은 반응이 없었어요.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와 있었어요. 민지도 왔고요. 우리 셋이 돌아가면서 지켰습니다. 세 번째 날 새벽, 저 혼자 있었어요. 새벽 2시쯤 갑자기 남편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보, 손가락이 또 움직였어요. 천천히, 제 손을 꼭 쥐는 것처럼.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알아. 나 여기 있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 괜찮아. 우리 아직 할 말 많잖아. 있잖아. 가지마. 남편 손이 한 번 더 꼭 쥐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새벽 4시, 기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은 3일 동안이었어요.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말 없는 사람인데, 표현 없는 사람인데, 조문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현장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사모님, 소장님이 저를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돈 없을 때 말도 없이 그냥 꿔주신 적도 있고, 저는 그 말이 이상했어요. 돈을요? 네. 제가 아버지 수술비가 없어서 난리 났을 때요. 소장님이 그냥 주셨어요. 갚으라는 말도 없이. 저는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었어요. 이 소장이 우리 손자 장학금 내준 거 아세요? 우리 손자 어려운 거 알고 이름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름도 말하지 말라고.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37년을 살았는데 장례 이틀째 되던 날 동네 편의점 사장님이 오셨어요. 조문하고 나서 저한테 오시더니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모님, 저 할아버지하고 오래 알았어요. 새벽마다 오셨거든요. 네, 알아요. 매일 새벽에 나가셨으니까. 그게요, 사모님. 사장님이 잠깐 망설이셨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2개씩 사가셨어요. 커피도 2개, 삼각김밥도 2개. 혼자 가시면서 저는 멈췄어요. 2개요? 네.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둘이 드시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집사람 혹시 일찍 일어나면 먹으라고요. 매일 그러셨어요. 몇 년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서 있었어요. 저 한 번도 일찍 일어난 적 없는데 그 사람은 매일 2개씩 사갔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게 이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표현 한 번 없이 새벽마다 혼자 사가서 혼자 먹으면서 혹시 모르니까 2개씩. 저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장례 일주일 뒤였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소리가 없는 집,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집. 저는 남편 방에 들어갔어요. 낡은 책상, 오래된 달력, 작업복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한참 그 작업복을 쳐다봤습니다. 소매가 달아 있었어요. 아직도 흙 냄새가 났어요. 정리를 시작한 건 장례 일주일 뒤였어요. 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저 혼자 하고 싶었어요. 천천히 하고 싶었어요. 옷부터 정리했어요. 작업복, 낡은 바지, 겨울 점퍼, 다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새 옷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왜 새 옷을 안 샀지? 평생 그 사람 옷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 볼펜, 수첩, 영수증 묶음. 2번째 서랍. 공구 관련 서류들. 3번째 서랍. 잠겨 있었어요. 저는 잠긴 서랍을 본 적이 없었어요. 37년 동안.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찾아봤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작은 열쇠 하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가 3개 있었어요. 그리고 통장. 낡고 구겨진 통장.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무줄을 풀었어요. 통장 앞면을 봤습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박순옥.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저는 그 통장을 언제 만든 건지 몰랐어요. 첫 페이지, 연필로 쓴 글씨. 미안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울었어요. 통장을 가슴에 안고 그러다가 천천히 내역을 봤습니다. 입금 날짜들이 빽빽했어요. 2001년 3월 5일, 2001년 6월 12일, 2001년 9월 3일. 처음엔 무슨 날짜인지 몰랐어요. 금액은 작았어요. 처음엔 5만 원, 10만 원, 2만 원. 불규칙했어요. 근데 꾸준했어요. 한 달에 1~2번씩, 어떤 달은 3번도. 저는 은행에 가서 전체 내역을 뽑았어요. 창구 직원분이 내역을 뽑아주면서 말했어요. 오래됐네요. 2001년부터인데요. 네. 잔액은. 직원분이 잠깐 멈췄어요.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8,400만 원이에요. 저는 숫자를 다시 봤어요. 8,400만 원. 2001년부터 2022년까지 21년 동안 집에 돌아와서 내역을 하나하나 봤어요. 날짜들이 이상했어요. 특정 날짜들이 반복됐어요. 3월 5일. 저는 달력을 꺼냈어요. 3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 생각났어요. 제 생일이에요. 6월 12일.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날
꽃도 없이 화요일이라고 했던 그날. 그날 이 통장에 돈을 넣었어요. 11월 23일. 이건 뭐지? 저는 노트에 적으면서 생각했어요. 11월 23일. 아, 제가 처음 입원했던 날이에요. 2003년. 담낭 수술을 했거든요. 그날, 저는 내역을 쭉 훑었어요. 특별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수능날, 아이들 졸업식, 제 생일, 결혼기념일, 그리고 제가 아팠던 날들. 말 한마디 없이, 표현 한 번 없이 이 통장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어요. 2003년 11월, 담낭 수술. 그 시기에 입금이 많았어요. 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한 달에 3번.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때 남편이 왜 그랬는지 생각났어요. 저 수술하고 나서 남편이 갑자기 일을 2개 뛰었어요. 새벽에도 나가고 주말에도 나갔어요. 저는 그때 혼자 애들 챙기면서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나 수술 막 했는데 왜 더 바쁘냐고. 그 돈이 이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민준이 수능날, 입금이 있었어요. 아이들 대학 입학식 날, 또 있었어요. 민지 취업하던 날, 또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물리치료 받던 해, 그 기간에 입금이 부쩍 많아졌어요. 이 사람이, 평생 이 사람이 말 대신 이렇게 통장 말고 봉투도 있었어요. 서랍 안에 3개. 첫 번째 봉투, 편지지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남편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하고 거친 글씨. 근데 아주 꼼꼼하게 써 있었어요. 순호가. 저는 그 호칭을 보고 멈췄어요. 남편이 저를 이름으로 부른 게 기억이 없어요. 항상 어이 또는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만 했으니까. 순호가. 그 2글자. 이 편지를 쓰는 게 3번째야. 2번은 쓰다가 찢었어. 쓰는 게 워낙 서툴러서. 저는 거기서 또 울었어요. 쓰는 게 서툴러서. 말하는 것처럼 쓰는 것도 서툰 사람. 3번 쓴 거예요. 2번 찍고. 나는 표현을 못했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고 나도 그렇게 자랐어. 근데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저는 편지를 내려놨어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아버지 만난 적이 없어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남편한테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건 딱 1번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 남편이 짧게 말했어요. 일만 했어.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 사람도 이 사람도.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당신이 서운해하는 거 알았어. 생일 때도, 기념일 때도, 아이들 행사 때도. 나도 마음이 있었는데 말이 안 나왔어. 꽃을 사면서도 현관 앞에서 들고 못 들어간 적도 있어. 창피해서.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꽃을 사서 현관 앞에서 못 들어갔다고. 민준이 태어날 때 늦은 것도 미안해. 그날 일찍 나왔어야 했는데. 당신 혼자 있었던 거 알아. 그때 진통실에서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 문장에서 한참 멈췄어요. 그날 진통실에서 혼자 6시간. 그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말을 못했을 뿐이었어요. 10주년 때 봉투 준 거 당신이 얼마나 허탈했는지 알아. 그 표정 봤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말 대신 돈을 주는 사람. 나 스스로도 한심했어. 한심했다고. 한심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이 통장은 당신 건데
당신 도장이랑 신분증 복사본이 있어서 만들었어. 화내지 마. 당신이 아프면 쓰려고. 당신이 힘들면 쓰려고. 나 없어도 당신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말 대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울었어요. 펑펑. 소리내서 도장이랑 신분증 복사본으로 몰래 만든 통장. 화내지 마 라고 써놓은 남편. 21년 동안 매달 조금씩 말 대신, 꽃 대신, 기념일 축하 대신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들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저는 본 적 없는 사진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 병원 입구. 저였어요. 민준이 낳던 날인 것 같았어요. 병원 안에서 찍은 게 아니라 밖에서 찍은 거였어요. 멀리서. 저는 이상했어요. 남편이 왜 병원 밖에서 저를 찍었을까? 두 번째 사진. 운동장. 민준이가 달리고 있는 사진. 망원으로 찍은 것 같았어요. 멀리서.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날 민준이 초등학교 2학년 운동회. 남편이 못 왔다고 했던 날. 못 온 게 아니었어요. 멀리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현장 복장으로 왔다가 아이들한테 민망할까봐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멀리서. 세 번째 사진. 민지 대학교 졸업식. 남편이 못 왔던 날이에요.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진 속에 민지가 있었어요. 멀리서 찍은 사진. 민지는 모르게, 저도 모르게 혼자 가서 멀리서 보고 혼자 찍은 거였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봤어요. 다 그랬어요. 행사 때마다 사진이 있었는데 다 멀리서 찍은 거였어요. 항상 못 간 게 아니라 멀리서 봤던 거였어요. 봉투 안쪽을 보니까 연필로 뭔가 써 있었어요. 내가 간 날들. 그게 다였습니다. 내가 간 날들.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항상 말없이 멀리서. 세 번째 봉투. 저는 손이 떨려서 한참 못 열었어요. 봉투가 작았어요.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 영수증처럼 생긴 종이. 꽃집 영수증이었어요. 장미 한 다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2년 3월 5일. 제 생일. 저는 그 영수증을 오래 봤어요. 2012년. 그해 제 생일. 저는 남편한테 꽃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해에도 없었어요. 근데 영수증이 있어요. 꽃을 샀어요. 영수증 아래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남편 글씨. 사다가 또 못 줬어. 차에 두고 와서 시들었어. 미안해. 차에 두고 와서 시들었다고. 저는 그 메모지를 잡고 바닥에 앉아서 오래오래 울었어요. 차에 두고 와서 시들어버린 장미. 37년 동안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꽃을 사도 현관 앞에서 못 들어가는 사람. 차에 놓고 와서 혼자 시들게 두는 사람. 그게 부끄러워서, 그게 창피해서 그런 사람이었구나. 서랍에 수첩이 있었어요. 작은 수첩. 저는 그걸 꺼내서 펼쳤어요. 메모들이 빽빽했어요. 현장 일정, 자재단가, 연락처. 뒤쪽으로 가니까 다른 게 있었어요. 그림들, 낙서 같은 그림들. 집 그림이었어요. 이상하게 예쁜 집, 마당 있고, 창문 많고, 작은 텃밭이 있는 그 그림이 수첩 뒤에 가득이었어요. 다 비슷한 집이었어요. 조금씩 달랐어요. 창문 모양을 바꿔보고, 마당 크기를 다르게 해보고, 여러 번 그린 거였어요. 저는 민준이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민준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이거 설계도 같아. 설계도?
응. 아버지가 집 짓고 싶었던 것 같아. 직접 지은 집, 건축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 이런 꿈 많이 꾼대. 평생 남의 건물을 지었던 사람.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 아파트 전세로 이사 다니면서 수첩 뒤에 작은 집을 그리고 있었어요. 마당 있는 집, 창문 많은 집, 텃밭 있는 집.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아버지한테 그때 들은 말 있잖아. 아빠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했다고. 나는 그 말이 뭔지 궁금했는데 이거였나 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준이랑 민지랑 같이 앉았어요. 남편 물건 정리를 하면서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나 사실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 언제? 내가 25인가 됐을 때. 아버지 점심 때 현장 근처에 있다가 만났거든. 그냥 같이 밥 먹었어. 그때 내가 물었어. 아빠는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어? 집에 가면 괜찮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어요. 집에 가면 괜찮다고. 그 집이 싫은 줄 알았어요. 말이 없으니까. 표현이 없으니까. 근데 집에 가면 괜찮았다고. 민준이도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나 미대 보내줄 때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어. 아빠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했다. 너는 해. 나 그 말 들었을 때 울 뻔했어. 표현을 안 하는 사람한테서 나온 말이라서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어요. 아이들이 양쪽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우리 셋이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남편 물건을 더 정리했어요. 옷장에서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신발 상자였어요. 안에는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것들. 2003년. 병원 영수증. 제가 담낭 수술하던 때 제 수술비 영수증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본인 부담금 계산한 메모. 남은 금액.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순옥이 퇴원 후 보양식 약값 따로 챙길 것. 저는 그때 퇴원하고 나서 남편이 바빠서 잘 못 챙겨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메모가 있었어요. 챙기려고 했구나. 표현이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겠지. 챙기는 방법을 몰랐겠지. 또 다른 영수증. 2009년. 민지 교복. 민지 참고서. 민지 학원비 영수증. 다 묶여 있었어요. 옆에 메모. 민지 대입 때까지 학원 끊지 말 것. 남편이 학원비 때문에 투덜거린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드냐고. 근데 메모는 끊지 말라고 써놨어요. 2015년. 민준이 결혼식 준비할 때 애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왜 우리가 보태냐고 했는데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민준이 이름으로 돈이 들어 있었어요. 민준이는 그 돈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아마 주려다가 못 줬겠지요. 창피해서 저는 그 상자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이 다 하고 싶었구나. 다 챙기고 싶었구나.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마음은 있었구나. 남편이 꿈에 나왔어요. 장례식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부엌이었어요.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뭔가를 가져왔어요. 커피 2잔이었어요. 하나를 제 앞에 놨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커피를 마셨어요. 둘이 따뜻하게 꿈에서 깼어요. 새벽 5시였어요. 남편이 항상 일어나던 시간. 새벽 5시. 이 시간에 이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옷 입는 소리도, 물 마시는 소리도, 현관문 닫히는 소리도, 아무것도. 남편,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37년을 살았는데 몰랐어요.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었구나.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말 대신 행동으로. 행동도 드러내지 않고 혼자 조용히. 그게 당신 방식이었구나.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그렇게 통장을 써야 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통장.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뭐에 써야 할까? 먼저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 엄마가 좀 쓰려고. 응, 써. 그 돈 엄마 거잖아. 응. 근데 뭐에 쓸지 몰라서 민준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수첩에 있던 집 있잖아. 그 집.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그 집을, 아버지가 짓고 싶었던 집. 아버지 못한 거. 우리가 해드리자. 저는 그해 봄에 땅을 봤어요. 경기도 외곽. 작은 땅이었어요. 마당이 있고 조용한 곳. 남편 수첩에 그려진 집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민준이가 설계를 직접 했어요. 디자이너니까 수첩에 있는 그림을 기반으로 창문을 크게, 텃밭 자리를 남겨두고 작고 아담하게. 민준이가 설계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수첩에 이 창문 모양이 제일 많이 나와. 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모양인가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이 완성된 건 이듬해 가을이었어요. 입주하던 날, 저는 현관 앞에 섰어요. 혼자. 여보 왔어. 이사하고 봄이 됐어요. 텃밭을 만들었어요. 뭘 심을지 몰라서 민지한테 물었더니 상추랑 고추랑 토마토를 사줬어요. 저는 처음으로 흙을 팠어요. 남편이 평생 했던 것처럼 땅을 파면서 왜 이 사람이 이 일을 좋아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흙 냄새, 작업복 소매에 늘 묻어있던 그 냄새. 손에 흙이 묻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면서 남편 손을 생각했어요. 항상 거칠었던 손, 굳은 살 박인 손, 한 번도 부드럽게 잡아주지 않았던 손. 근데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걸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걸 붙잡고 있었는지. 상추가 잘 자라고 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줍니다. 남편이 좋아했을 것 같아서. 아니, 남편이 여기 있었다면 매일 아침 제가 주기도 전에 물을 줬을 것 같아서. 집 정리하다가 사진첩을 꺼냈어요. 낡은 사진첩. 결혼 초에 찍은 사진들. 저는 하나하나 봤어요. 젊은 남편. 웃지 않는 얼굴. 사진 찍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 있는 사람. 근데 한 장에서 멈췄어요. 제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어디서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사진. 근데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안 보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어요. 그 눈빛을 살면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니, 못 봤던 게 아니라 못 알아봤던 거겠지요. 늘 있었는데 제가 못 봤던 거겠지요. 저는 어느 날 편지를 썼어요. 남편한테. 남편이 나한테 쓴 것처럼. 여보, 당신이 먼저 떠난 지 1년이 됐어요. 통장 봤어요. 편지도 읽었어요. 사진도 봤고요. 꽃집 영수증도 봤어요. 차에 두고 와서 시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꽃, 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 당신을 그렇게 답답하게만 봤는지. 당신이 표현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못 봤던 거더라고요. 아들이 집 지어줬어요. 당신 수첩에 그린 집으로.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어요. 창문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모양으로 넣었어요. 민준이가 알아봤어요. 수첩에서. 이사 오는 날 현관 앞에서 당신 이름 불렀어요.
왔어 하고 보고 싶어요. 37년을 살면서 이 말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는데 당신 없으니까 쉽네요. 다음 생엔 나한테 꽃 한 번만 줘요. 시들기 전에. 지금 저는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혼자지만, 조용하지만, 외롭지만, 이상하게 따뜻해요. 아침이면 텃밭에 물을 줘요. 저녁이면 큰 창문으로 노을을 봐요. 남편이 그 창문을 그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노을 때문이었구나. 저는 가끔 서랍을 열어봐요. 그 통장이 거기 있어요. 이제는 잔액이 좀 줄었어요. 집 짓는 데 썼으니까. 근데 처음 페이지는 그대로예요. 미안해, 여보. 저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말해요. 소리내서 나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37년을 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몰랐으니까요. 표현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말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늦게 오면 가족이 싫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말없이 2개씩 사가던 사람. 멀리서 혼자 사진 찍던 사람. 차에 꽃 두고 와서 미안하다고 쓴 사람. 21년 동안 매달 조금씩 넣어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이었어요. 혹시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표현이 없어 답답하신가요? 말이 없어 서운하신가요? 저처럼 그 사람의 방식을 못 보고 계신 건 아닐까요? 꼭 말로 해야만 사랑이 아니에요. 꼭 꽃을 줘야만 마음이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2개씩 사가는 것도, 혼자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한마디 못하고 돈 봉투 두고 나가는 것도 다 그 사람만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마음에 있는 말 하지 못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열흘을 말 안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됐어요. 오늘 한 번만 그 사람한테 말 걸어주세요. 어떻게 지냈어? 밥은 먹었어? 오늘 힘들었지? 한마디면 돼요. 부모님께도 지금 전화 한 통. 엄마 잘 지내지? 아버지 나야. 저는 그 전화를 못했어요. 남편한테 열흘 동안 눈을 안 마주쳤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 다 보셨으면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 시들기 전에 해주세요.